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영록입니다. 지난 금요일과 토요일에 황사가 장난이 아니었잖아요. 너무 답답했어요. 저는 무슨 영화 매드맥스 보는 줄 알았습니다. 그때 너무 심해가지고 너무 답답하다 생각하다가 어제 이제 황사가 좀 물러나고 미세먼지가 있었는데도 좀 청명한 하늘을 보기 시작하니까 이게 뭔가 확 마음이 좋아지고 숨통 트이는 날씨가 너무 좋아진 느낌 상대적으로 그렇게 느껴지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게 정말 상대적이라는 게 사람이 최악을 겪는 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최악까지는 아니었습니다만 우리가 한동안은 공매도 부담이나 이 공매도 걱정 속에 수급적인 불안이 나타난다던가 인플라에 대한 우려감 등을 많이 안고 있었는데요. 일단 지난주 후반 거쳐 오면서 그 걱정들이 조금씩은 줄어드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 자체에 대한 기대감도 좀 생겨나고요. 이번 주 주간 전망도 상향 쪽으로 보는 증권가 의견이 더 많은 만큼 종목별 좀 희망찬 소식들을 집계하고 전략을 짜야겠어요. 결과적으로 그러면 가는 종목군들이 더 갈 가능성이 많고요. 저희가 경기 민감주에 대해서도 이제 너무 질려서 안 할 거야 라면서도 더 갈 것 같으니까 맞아요. 오늘 많이 다루게 될 것 같거든요.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또 투자 전략 어떻게 써야 될지 오늘도 꼼꼼하게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투자 뉴스 7부터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미국의 4월 비농업 부문 고용이 26만 6천 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월스트리트 저널이 집계한 시장 예상치인 100만 명 증가를 크게 밑도는 수준입니다. 실업률은 6.1%로 전월보다 0.1%포인트 상승했는데 전문가들은 5.8%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었습니다. 이 같은 부진한 고용지표에 인플레이션 상승과 금리 인상 우려가 낮아지면서 현지 시간으로 7일 미국 증시는 상승 마감했습니다. 특히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는 각각 0.66%, 0.74% 오르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골드만삭스가 사상 첫 비트코인 파생 상품 거래를 체결했다고 파이낸셜 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골드만삭스가 암호화폐 시장 재진입을 선언한 지 2달 만으로 이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주류 시장 진입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철광석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중국의 철광석 수입은 꾸준히 늘고 있고 미국도 대규모 인프라 투자 계획을 발표하면서 수요가 계속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중국이 철강 생산 제한 조치에 들어가면서 공급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지난주에 그나마 남아있던 불확실성 중에 하나가 고용 지표였는데 뚜껑을 열어보고 한번 봤더니 결국 결과가 어떻게 나왔든지 간에 시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제일 중요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또 우리 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오늘 개장 전에 좀 점검하는 시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 시간 전략 챙겨보시고요. 이어지는 투자 뉴스 확인해 보겠습니다. 5월 전국 주택사업 경기 실사지수 전망치가 47개월 만에 기준선 100을 넘었습니다. 정부의 주택 정비사업 활성화 정책 가시화와 서울시의 재개발, 재건축 사업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택 사업이 개선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현대모비스가 2025년까지 12,000여 건의 글로벌 지식재산권을 확보하겠다고 어제 발표했습니다. 국내외 연구기관의 특허를 꾸준히 매입해 4년 내 지금보다 3배 많은 수준의 특허를 보유하겠다는 계획인데요. 특히 미래자동차 분야를 집중적으로 공략한다는 방침입니다. 억눌렸던 소비 심리가 살아나면서 패션 대기업들의 1분기 실적이 크게 회복됐습니다. 특히 오프라인 채널의 회복이 긍정적으로 해석되면서 백화점 비중이 높은 의류질에 대해 이 증권가의 호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투자 뉴스 7 살펴봤고요. 이 중에서도 보다 전략 짜볼 만한 업종군들은 어디가 있는지, 이슈는 뭐가 있는지 하나하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건설주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죠. 주택사업 경기 실사지수가 47개월 만에 100을 상회했습니다. 100을 상회했다라는 건 이 업계에서도 앞으로 건설업, 주택사업의 전망이 좋아질 것이다라고 답한 사람들이 더 많다라는 건데요. 아무래도 잘 아시는 것처럼 정부에서 주택정비사업 활성화 계획을 갖고 있고 또한 서울시에서 재개발과 재건축 규제에 대한 완화 기대감들이 나오다 보니까 더 좋아질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당연히 나옵니다. 어떤 주가 상승률로 봤을 때도 건설주 굉장히 잘 가고 있죠. 한때
잠깐 주춤하기도 했었는데 여전히 고점을 기록하고 있고요. 그 흐름들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주 흐름들을 봤을 때 공매도 때문에 많이 흔들렸던 종목들도 있지만 여전히 견고했던 업종군들이 있거든요. 잠시 후에 이제 박민영 앵커가 철강주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주겠지만 여전히 5% 그러니까 공매도 재개 이후에 지난주에만 5%의 상승률을 기록했고요. 코스피 200의 건설지수 역시 3.39%로 굉장히 선방을 했습니다. 네. 코스닥 150에 있었던 이 같은 업종군들이 약간 주춤하긴 했는데 어쨌거나 결과적으로 대형주 쪽으로는 견조한 흐름을 기록했다라는 것이고요. 때문에 역시 가는 애들이 더 가는구나라는 생각들을 지난주에도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이제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부담되는 건 이 다음에 보실 거죠. 건설 업종이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이게 일봉이 아니라 주봉인데요. 네. 주봉으로도 상승률이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2018년 기준으로 봤을 때도 그 이후에 최고치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모멘텀 여기에 지금 다 선반영된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당연히 나올 수밖에 네. 없어요. 근데 우리가 또 시장에서 경기 민감주, 건설주, 잠시 후에 할 철강주 이건 계속 간다니까 지금이라도 잡아야 되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이 판단 어떻게 해야 될지 잠시 후에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갈까? 지금도 늦지 않았을까? 이걸 계속 고민하는 사이에 더 가니까 네. 계속 눈치 보기 하다가 뛰어들었을 때 혹시 내가 상투를 잡게 될까? 네. 이 고민으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평생의 고민 아닐까요? 그러니까요. 예.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철강주도 사실 그런 맥락에 많은 분들이 지금 고민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업데이트되는 소식들은 자꾸 투자자들을 유인하죠. 네. 이 산업의 쌀이라고 불리는 이 철광석이 또다시 사상 최고치 가격을 기록했습니다. 톤당 200달러대를 돌파하면서 2달 만에 50달러 이상 상승하는 흐름을 나타냈죠. 철광석 같은 경우는 가전, 자동차, 조선, 건설 등 전방 산업에 두루 사용이 되기 때문에 산업의 쌀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내용을 좀 더 볼까요? 한 달 사이에만 일단 가격 상승이 엄청났고요. 전년 대비해서도 130%나 올라왔습니다. 왜 올라오는가 보면 1위 철강 생산국인 중국에서 탄소 배출을 줄이는 과정에서 생산량이 줄어들고 있다는 점, 예. 그리고 수요 측면에서는 자동차, 조선, 건설업계, 각국의 인프라 투자, 친환경 산업이 주목받으면서 이런 쪽에 철광석 사용이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많이 올라왔는데 이 경제 전문지 밸런스에서는 미국 철강 주식 여전히 강철이야. 지금 매수해도 늦지 않을 걸, 후회 없을 걸 이런 류의 의견을 내놨기 때문에 고민이 되는 거죠. 그리고 공급 측면에서 봤을 때도 이런 이슈 때문에 이제 국내 전문가들도 국내 기업들 이거 반사이익 받아갈 수 있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우리가 그런 얘기를 나누는 사이에도 철강주들은 계속 올라왔습니다. 철광석 가격이 상승한다라는 건 결국 철강사들의 제품가가 올라가는 요인이 예. 되는데요. 그동안 오랫동안 못 올렸었기 때문에 지금 더 극적으로 반응이 나오는 겁니다. 자동차 쪽에서 많이 쓰이는 열연강판 가격 1월 대비만 해도 4월에 껑충 뛰어 올랐죠. 조선 쪽에서 쓰이는 1월 후판 80만 원에서 지금 110만 원. 건설에서 철근 많이 사용되죠. 요즘 철근 품기라고 합니다. 70만 원대에서 93만 원까지 올라오다 보니까 이게 철강사들의 실적으로 따박따박 반영이 된다라고 쳤을 때 당연히 올라갈 여지가 있겠죠. 그래서 중대형, 소형할 거 없이 철강주가 다 올랐던 거고요. 아니 톤당 가격이 3개월 만에 막 20%, 30%씩 뛰고 있잖아요. 제품 가격 유인이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긍정적인 건데 이것도 답이 똑같습니다. 사야 되나? 이런 고민들이 있죠. 잠시 후에 이것도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고요. 건설주와 철강주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의류주. 저희가 이 프로그램 통해서 참 요즘 들어 특히 추천을 많이 했었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지금의 상황들을 한번 짚어드릴게요. 네. 소비자 심리지수 반등하고 있다라는 건 저희가 말씀을 이미 드렸었고 역시 100을 넘어선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을 많이 쓰게 되는 건데 특히 또 3월에 유통업종 중에서 어디가 돈이 많이 몰렸을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 쓸 준비는 많이 돼 있는데 어느 네. 쪽이 가장 선방을 많이 했을까? 유통업체 쪽을 봤더니 자료 넘겨주시죠. 백화점인가요? 유통업종 중에서도 그렇습니다. 오프라인이 가장 눈에 띄는 상승률을 보였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중에서도 백화점이 압도적으로 77.6% 전년 동월 대비했을 때 매출 증가율이 나타났습니다. 기저효과 물론 있었겠죠. 하지만 기저효과라고 생각하기에는 너무나도 가파른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고 특히 백화점의 이런 증가율 회복 속도가 빨라지다 보니까 그러면
백화점의 매출 비중이 큰 의류업종이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스토리로 가는 거죠. 한섬. 그렇죠. 다음 자료 한번 보실까요? 실제로 실적 같은 경우에 한섬은 1분기에 54.5% 증가한 영업이익을 기록했고요. 신세계 인터내셔널, 삼성물산, LF도 흑자 전환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러니까 다 보시면 이게 어떤 OEM, ODM 업체가 아니라 정말로 백화점에 납품을 하는 브랜드들. 브랜드들이란 말이죠. 그리고 이 중에서 아직 덜 오른 종목군들도 있기 때문에 의류주에 대해서는 한번 역시 여기도 많이 오르긴 했는데 계속 더 갈 수 있지 않을까? 의류주에 대한 추천을 또 저희 프로그램에서 많이 받아왔던 만큼 여기에 대한 AS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OEM, ODM 업체들 의류 네. 쪽에서도 궁금한 게 사실 미국에서도 보복 소비가 나타나고 있고 그 가운데서 의류주에 대한 소비가 엄청 늘었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럼 거기 브랜드에서 발주를 주는 OEM, ODM 이제 우리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있어요. 그런 얘기들 계속 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의류주 업종 내에서 혹은 여기에서 파생되는 다른 투자 아이디어는 뭐가 있을까? 전문가와 함께 전략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참 고민 많은 시장일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이 올라서 불안하기도 한데 그래도 오르는 종목들이 계속 오르는 장세가 이어지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이 크실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한 해법을 찾아보도록 하죠. 오늘 DB금융투자 DHP 김진만 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건설주 앞에서 얘기는 다 들으셨을 테고 결국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고민은 이거거든요. 많이 올랐고 어떤 정책적인 부분에 대한 모멘텀들 다 선반영된 거 아닌가. 업종 지수로 봤을 때도 2018년 고점까지 올라왔고 좀 부담스러운데 뭔가 포트 하나 정도는 담아놔야 될 것 같고 좀 그런 느낌입니다. 복합적인데 건설주에 대해서 투자 의견 어떻게 가지고 계세요? 네, 이제 상투를 잡지 않을까 이제 고민하는 개인 투자자들께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제 정책이 이제 막 시작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제 시작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건설주가 왜 수혜를 많이 받냐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실적이 바탕이 되기 때문에 해외 수주, 국내 수주가 잔고가 많이 남았기 때문에 지금도 앞으로도 기본적으로 영업이익이 찍히는 그런 종목들에게 투자하는 게 올바른 선택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GS건설을 필두로 DL ENC, 대우건설 등 유수의 기업들이 굉장히 이제 신고가 근처를 지금 막 달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이제 처음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선이 됐었을 때 정책이 정말 빠르게 전환이 될 거라 그런 기대감에 광풍이 한번 불었었는데요. 사실 이제 저도 이제 그런 기대감에 일부 이제 포트폴리오에 담아볼까 그런 고민도 했었었는데요. 일단 정부의 정책 기조와 비슷하게 맞춰가겠다 그런 스탠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막 조정을 한번 받고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찬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막 담아두시면 조금 좋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제 막 고점이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2008년도, 2018년도보다는 지금 전체적으로 한국 시장에 돈이 많기 때문에 지금 이상의 주가로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그렇다면 이제 건설주 내에서도 예전의 흐름들을 봤을 때 대형 건설주가 다 올라가니까 그 다음으로 인테리어, 건자재 쪽으로 갔거든요. 지금 시점에서는 아예 브랜드 가지고 있는 대형 건설주로 가는 게 낫다고 보세요? 아니면 좀 건자재 쪽이나 아니면 인테리어 쪽을 공략하는 게 낫다고 보세요? 일단 거의 대부분 이제 순환매 입장에서 이제 건설주가 가면은 그 다음에 철강 가고 그 다음에 시멘트 가고 그 다음에 밑에 인테리어 가는 그런 시점을 보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안정적인 투자를 하실 분들은 이제 건설주로 가시는 게 맞는 거고요. 만약에 조금 더 시세 차익을 많이 보고 싶다 그런 분들께서는 다음 순환매를 점점 이제 건설주 잡아놓으시면은 그 다음에 이제 인테리어 잡아놓으시는 그런 이제 전략을 짜주시는 게 조금 이제 흐름상으로 이제 조금 더 낫다 그렇게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반적으로 이 이슈 안에서는 좀 더 눈에 띄고 매력적으로 보이는 기업이 있을까요? 저는 이제 사실
대형 건설사들이 왜 좋냐면 이제 브랜드 가치로 인해서 프리미엄이 굉장히 많이 붙습니다. 그래서 네. 왜 가는 종목이 왜 가냐면 저는 그래서 뭐 GS 건설이라든지 DLENC 그다음 대우건설 지금 세 개를 좀 탑픽으로 꼽고 싶은 게 예. 워낙 이제 수주 잔고도 많이 남았기 때문에 지금 뭐 금리 인상 공매도에도 조금 더 안정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좀 추천해 드리고 싶네요. DLENC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뭐 염승환 부장과도 한번 얘기를 했었고 역시 뭐 추천을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의 흐름들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고 해외 수주 소식도 이제 간간히 계속 들려오고 있거든요. 예, 건설주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상승도 기대하면서 역시 매수 의견이 나왔으니까요. 저희 관심 있게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주 이렇게 살펴봤고 의류주 얘기도 한번 해볼까 하는데 여기도 살짝 고민이 되는 것이 의류주 안에서도 참 종류가 다양하잖아요. 앞에서 말했었던 ODM, OEM 업체도 있을 테고 그리고 중국을 좀 타깃으로 하는 뭐 F&F 같은 종목들도 있을 테고 아니면 정말로 백화점, 국내 백화점 매출이 높은 의류주도 있을 테고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만 더 올라가면 야 그러면 백화점이 좋다니까 차라리 백화점 사는 게 낫지 않아?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번 이슈에 대해서는 좀 투자 전략, 아이디어 어떻게 갖고 계세요? 네, 저도 이제 매번 주말마다 이제 좀 쇼핑을 하고 가려면 정말 이제 사람들이 장난 아니더라고요. 정말 이제 뭐 주차하기도 힘들 정도로 이제 소비 심리가 굉장히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백화점주, 의류주 관심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말씀하신 대로 이제 솔직히 말하면 이제 백화점주를 보셔도 되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의류주도 봐야 되는 상황인데 의류주가 많이 올랐다고 하지만 아직 덜 오른 상황입니다. 왜냐하면은 당연히 이제 제가 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게 금리 인상에 대한 시그널이 나오면은 공매도가 하는 이제 입장에서는 실적 기대주보다는 실적주 위주로 당연히 덜 손이 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실적주 위주로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게 당연하고요. 의류주는 당연히 작년부터 해서 점점점 점점 영업이익이 올라가는 상황에서 지금 이제 뭐 2분기,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까지 기대되는 종목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아직 늦지 않았다. 건설주랑 비슷한 케이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이제 뭐 건설주도 높다고는 하지만 아직 더 오를 업사이드가 남아 있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제 뭐 백화점, 의류주 또한 업사이드 부분이 충분히 남아 있던 그런 구간입니다. 그러면 이거 종목별로 좀 매력적으로 보고 있는 종목들이나 구간들 있을까요? 네, 사실 백화점주로는 당연히 현대백화점을 좀 이제 가장 최상위 티어로 볼 수가 있고요. 왜냐하면 현대백화점은 사실 여기 여의도 근처에도 이제 더 연대 있지만 정말 들어가기도 힘들 정도로 그런 이제 호황을 맞고 있고요. 실제로 매출 또한 굉장히 이제 나오는 입장이고요. 지난 금요일에 실적도 잘 나왔잖아요. 네, 정말 잘 나오고 2분기 실적은 더욱더 기대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뭐 사실 의류주 저는 이제 대장으로는 항상 F&F를 꼽고 있는데 사실 대장이 지금 잠시 자리를 비웠습니다. 이제 그 분할 때문에 거래 정지. 네, 5월 말까지 이제 거래 정지가 되는 상황에서 당연히 그러면 밑에 수혜주로 조금 더 유동성이 분산이 될 수 있다 그런 이제 의견을 드리고요. 사실 제가 좋게 보는 의류주로는 이제 뭐 SJ 그룹을 먼저 꼽고 싶고 그 다음에 영업무역이라고 이제 뭐 등산 쪽 관련 의류를 판매하는 곳인데요. 영업무역 최근 이제 뭐 등산 쪽 관련 이슈도 굉장히 많은 게 정말 이제 의류 판매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뭐 등산 자체가 하나의 좀 문화 자체로 지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영업무역도 한번 보고 싶다. 그다음에 이제 가장 마지막 다른 종목 효성 TNC로 이제 올해의 종목이라고 꼽을 정도로 정말 이제 네, 상승률이 정말 드라마틱한데요. 왜냐하면 이제 원료인 이제 스판덱스가 워낙 이제 한국뿐만 아니라 이제 배 싣기가 힘들 정도로 정말 호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효성 TNC 또한 지금 고점인 상황에서 조금 더 업사이드 부분이 있다라고 해서 좀 안정적인 흐름을 나타낼 수 있는 세 가지 종목 정도를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원 무역 같은 경우에는 약간 덜하긴 하지만 말씀하셨던 SJ그룹이나 그다음에 그 효성 TNC 같은 경우에는 진짜 많이 오르긴 했는데 여전히 지금도 매수 구간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네, 적어도 2분기까지는 아직 업사이드 부분이 충분히 남아있다. 좀 그렇게 의견 드리고 싶네요. 예, 그러면 저희가 제일 좋아하는 거 3개 중에 하나만 고르라고 한다면 뭐 고르시겠어요? 저는 그러면은 이제 영업무역을 좀 꼽고 싶은데요. 네,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이제 요즘 사실 등산 쪽이라고는 하지만 평상시에도 평상복으로 많이 입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워낙 자체 브랜드에 있는 네임들 가치가 한국에서는 워낙 독보적이기 때문에 뭐 매출도 정말 안정적이고 흐름 또한 차트상으로 정말 아직 안정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종목군에 비해서 좀 안정적이면서도 그다음에 좋은 이제 투자 비율이 나타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4월 말에 SJ그룹 추천을 해주셨었잖아요. 네네. 약간
변화된 이유가 있습니까? 안 그러면 그냥 둘 다 좋다라는 겁니까? 이제 그때는 이제 사실 등산 쪽 파트보다는 이제 해외 매출이 많은 향 이제 그런 이제 의견을 드렸기 때문에 SJ 그룹을 드렸던 거. 사실 영업무역 같은 경우는 해외 매출보다는 국내 이제 내수가 워낙 강한 입장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는 뭐 백화점 의류주를 다루는 입장에서는 좀 영업무역 쪽이 조금 더 날 수도 있다. 이제 만약에 해외 쪽 매출까지 포함한다면 SJ 그룹도 좋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각각의 다른 포인트를 얘기해 주셨는데 오늘은 영업무역에 대해서 조금 더 힘을 실어 주셨거든요. 흐름들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고 여러분들도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류주까지 이렇게 살펴봤고요. 코너 속의 코너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집만 스픽인데요. 오늘의 집만 스픽은 금융주 얘기를 하셨어요. 좀 어떤 투자 로직 가지고 계신 거예요? 이제 저희가 저번 주 이제 어린이날에 정말 저희가 장이 안 열린 게 다행일 정도로 이제 그날 이제 미국 기술주들이 폭락이 이어졌는데요. 이제 뭐 미국 앨런이죠. 앨런 재무부 장관이 이제 테이퍼링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금리 인상의 시그널을 다시 한번 이제 간을 보는 그런 입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금리 인상이라는 거는 시중에서 이제 금리가 올라간다는 거,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주식시장에는 조금 안 좋은 의견으로 좀 뽑고 있고요. 테이퍼링이라는 거는 시장에 나와 있는 유동성, 즉 이제 돈에 대해서 회수를 하겠다, 이제 그런 입장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때 이제 나스닥이 정말 폭락을 해서 저도 이제 월 그 다음 거래일에 거래 걱정을 많이 했는데 조금 덜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이제 스탠드 자체는 변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미국의 이제 주요 메이저 지표라고 하죠. 메이저 지표 수치가 워낙 잘 나왔기 때문에 시장에 뿌린 유동성이 어느 정도 빨리 거두어들일 그럴 입장이 나가는 상황에서 당연히 금리 인상에 대해서 포트폴리오를 대비를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좀 오늘 같은 경우 금융주에 대해서 조금 긍정적인 코멘트와 함께 몇 가지 종목들을 가져와 봤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의 종목들 이거 하기 전에 제가 궁금한 거 딱 두 가지만 여쭤보도록 할게요. 간밤에, 그러니까 지난 주말 사이에 미국 고용지표 안 좋게 나오면서 지금 대다수의 의견 자체가 야, 커봐. 이거 금리 테이퍼링 하려면 아직도 멀었어 라는 의견들이 계속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물론 뭐 옐런 재무장관도 그날 그 발언한 오후에 이거 그냥 내가 말한 거야. 그러니까 다시 선긋기도 했었고, 그렇다면 그 모멘텀이 좀 희석되는 거 아닌가, 말씀하신 모멘텀이 라는 생각도 좀 들 뿐더러 뭐 최근 들어서 좀 급등 흐름이 금융지주사에서 나오기도 했습니다만 여기도 참 모멘텀에 비해서 지금까지 많이 못 올랐던 종목군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제 다시 한번 좀 탈피를 하고 금리 상승과 함께 올라갈 거라는 확신과 자신감이 있으신 겁니까? 네, 있습니다. 네, 있고요. 왜 그러냐면은 사실 이제 그런 이견을 나타내는 거는 시장에서 단발적인 이슈인데요. 결국 정책 기조는 이제 금리 인상을 좀 피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사실 한국 또한 마찬가지인 게 미국이 금리를 올려야지 한국도 마찬가지로 금리를 올릴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그런 이제 단발적인 이슈는 있지만 결국 가는 거는 이제 금리 인상으로 갈 거고요. 만약에 금리 인상 안 한다는 그런 시그널과 함께 금융지주사가 밀릴 경우에 오히려 더 강한 매수 찬스라고 좀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금융주에게서 굉장히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계신데 그러면 이제 종목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탑픽 3개를 꼽아주셨는데 좀 포인트 하나하나 짚어볼까요? 네, 기본적으로 세 종목 다 어느 정도 실적이 바탕이 되는 그런 종목이고요. 이제 KB 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사실 금융 쪽 탑픽으로 뽑고 싶은 게 워낙 이제 뭐 은행 쪽, 사실 은행 쪽 금리가 이제 올라가면 은행 쪽은 사실 매대 마진이 많이 안 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행과 증권 모두 호황을 가지고 있고요. 거기다 세 종목 금융지주사 금소법으로 인해서 이제 사실 인터넷 뱅킹이라 해서 카카오뱅크나 K뱅크가 굉장히 흥하지 않았나요? 네. 금소법으로 인해서 오히려 이런 이제 메이저 증거, 이제 매대 마진을 남길 수 있는 그런 이제 지주사들이 조금 더 호황을 받을 수 있다라는 증거와 함께 KB금융지주 먼저 은행과 증권 모두 실적이 너무 잘 나온다. 목표가 7만 원 제시드리고 싶고요. 한국금융지주는 사실 한국투자증권이 워낙 잘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카카오뱅크가 이제 상장이 이제 7월, 8월 정도로 이제 앞당겨지고 있는데요. 워낙 이제 카카오뱅크 지분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KB금융지주 위에서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제 위에서부터 내려갈수록 조금 더 덜 업사이드가 있지만 안정적인 종목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뭐 사실 한국금융지주도 강한 실적을 바탕으로 카카오뱅크 지분 가치가 부각받을 수 있다. 목표가 13만 원 제시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신한지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반기 분기 배당이 좀 실시가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금융주의 원래 매력 포인트는 아까 궁금한 것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덜 오르는 이유가 좀 안정적인 것도 있지만 배당에 대한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그 배당으로 어느 정도 안정적인 흐름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배당주로서 금융지주사들이 목적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덜 오르는 그런 이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신한지주 같은 경우는 더 작년 분기에서 영업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는데 올해 굉장히 큰 성장을 거둘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밸류에이션이 매력적이다. 즉 많이 오를 수가 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 6만 원 제시드리고 싶습니다. 신한지주 같은 경우에 제가 최근 흐름에 대입해서 뭐 배당 수익률을 계산하진 않았지만 지난 연말 기준으로 그때 제가 했을 당시에 여러분 생각보다 배당 수익률이 높습니다. 신한지주 한번 찾아보시면 배당에 대한 매력도 찾아보실 수 있을 테니까 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KB금융지주, 한국금융지주, 신한지주까지 금융주 탑픽들 주요 투자 포인트까지 이렇게 한번 짚어봤습니다. 오늘 DB금융투자 DHP 김진만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